오피셜, 손흥민 강점 활용 못했다. 콘테 해임 스텔링이 대행 깜짝 발표, 영국 현지 반응. 나겔스만 토트넘 협상 오픈, 손흥민과 충돌 없을 것. 해고가 나은가, 사퇴가 나은가, 어차피 물러나야 할 자리라면 사퇴를 선택하는 게 현명하죠. 해고됐을 경우 자신의 경력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고, 차후 다른 일을 맡을 때도 그 불명예 꼬리표가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스포츠에선 다릅니다. 토트넘을 맡았던 콘테 감독도, 바이에른 뮌헨을 이끌었던 나겔스만 감독도 결말은 경질이었습니다. 명예롭지 못한 해임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돈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콘테 감독은 계약기간 3개월을 남기고 떠나면서 자녀 연봉 400만 파운드, 64억 원 정도를 챙긴 것으로 추정합니다. 앞서 2018년 첼시에서 경질될 때도 남은 계약기간 1년 어치 연봉을 못 받았다가 기어코 소송을 통해 그 돈을 받아냈죠. 그 액수가 418억 원이었습니다. 나겔스만 감독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애초 2026년 6월까지 계약한 나겔스만 감독을 자르면서 손해봐야 할 연봉 액수만 2,700만 유로, 378억 원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빌트, 나겔스만 감독과 계약하면서 들인 돈도 엄청나죠. 2021년 라이프치히에 몸담고 있던 나겔스만 감독을 데려오면서 보상금 형태로 라이프치히에 건넨 돈만 2,500만 유로, 350억 원에 달했으니까요. 나겔스만 감독의 영입과 방출로 인한 손실액이 730억 원 가까이 되는 셈입니다. 축구에선 능력 있는 사령탑을 놓고 쟁탈전이 이어집니다. 다른 팀과 계약된 감독을 시즌 중에 빼앗아오듯 영입하기도 하죠. 이적료 형태의 보상금을 주고받는 시장도 만들어졌습니다. 첼시의 포터 감독 역시 그런 식으로 브라이턴을 떠났습니다. 그때 첼시가 브라이턴에 지급한 보상금은 2,150만 파운드, 343억 원이었습니다. 웬만한 유명 선수 이적료보다 높습니다. 스디슨 불명예의 상징인 경질도 감독들의 무대에선 가치의 또 다른 평가입니다. 돈으로 모든 게 움직이는 프로 세계의 물정일까요? 그만큼 축구에서 감독이 끼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2. 상호 합의, 해임, 콘테 토트넘 결별에 피어나는 의구심, 최규섭의 청축탁축. 아니 뜬 굴뚝에 연기 날까? 참으로 딱 들어맞는 속담이다. 토트넘 호스퍼 구단과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결별을 보노라면 절로 떠오르는 언속이다. 풍설처럼 떠돌던 별리는 결국 사실로 나타났다. 2022에서 2023 시즌이 종반으로 갈수록 구단과 콘테가 서로 갈라서리라는 소문이 바람결에 실려 널리 퍼져나갔다. 급기야 지난주 A매치 기간이 시작되면서 콘테가 토트넘을 떠났다 라는 말이 거의 정설처럼 터져나왔다. 사실이었다. 토트넘 구단은 지난 26일 늦은 밤 이하 현지 일자 안토니오가 떠났다 라는 제아의 뉴스를 누리집 머리 기사로 올려놓았다. 이 기사에서 토트넘은 콘테 감독이 구단과 상호 합의를 이루고 떠났다 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토트넘은 콘테 감독의 공헌에 감사드리며 그의 미래를 기원한다 라고 덕담을 덧붙였다. 과연 콘테 감독은 구단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스스로 사령탑에서 내려왔을까? 양 당사자의 뜻이 일치했다면 구태여 시즌 중에 팀을 떠나는 모양새를 취해야 했는지 모르겠다. 콘테 감독은 원래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계약한 바 있다. 공식 발표 시점도 위화함을 증폭시킨다. 휴일인 주말 한밤중 밤 10시 20분에 결별을 공표한 점은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목이 쏠릴 월요일 아침 시간을 피해 부랴부랴 서둘러 발표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짙게 든다. 레비 회장, 22년간 15명 감독 중 13명 시즌 중 교체 극약 처방 남발. 콘테 감독은 미련 없다는 듯 물러났다. 토트넘을 지휘한 마지막 경기가 된 EPL,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사우샘프턴, 3월 18일, 이 어이없이 무승부, 3에서 3로 끝나자 선수들을 거센 어조로 강하게 질책했던 대목과 맥이 이어지는 것 같다. 경기 후 공식 인터뷰 자리임에도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였음은 이미 헤어짐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보인다.
어쨌든 결론은 예별이었다. 구단이 원했든 자신이 뜻했든 콘테 감독은 토트넘과 함께한 1년 4개월 여의 여정을 끝냈다. 그러나 토트넘엔 좀처럼 벗어던지기 힘든 멍해가 씌워졌다. 시즌 중 감독 교체의 극약 처방을 남발한다. 라는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에겐 더욱 세찬 비판 공격이 쏟아질 듯하다. 팀이 고비를 맞으면 레비 회장은 시즌 중임에도 감독 교체를 묘방처럼 즐겨 처방했다. 강을 건널 때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 라는 건 예부터 군사방략의 중요한 맥이었는데도 말이다. 2001년 ENIC 그룹이 토트넘을 인수하면서 CEO에 오른 레비 회장은 지난 22년간 시즌 중 감독 교체를 조자룡 헌 칼스드 남발했다. 이 기간에 토트넘 지휘봉을 잡은 감독은 모두 15명이다. 이 가운데 시즌을 마치고 물러난 감독은 단 2명, 데이비드 플리트, 해리 레드넵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비록 대행이었을망정 클라이브 앨런 감독은 희생양을 면치 못했다. 2번, 2007년 10월 25에서 27일, 2008년 10월 25에서 26일, 위 감독 대행으로 팀을 이끈 기간이 단 5일, 일수 기준에 불과하다. 생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기록이다. 레비 회장이 가장 오래 사령탑에 앉혔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도 시즌 중 교체 운명을 피해가지 못했다. 5년 6개월간 토트넘을 지휘했던 포체티노 감독이 팀을 떠난 시기는 2019에서 2020 시즌이 개막한 지 3개월 정도밖에 흐르지 않은 2019년 11월 19일이었다. 스페셜원이라고 자부하는 주제 무리뉴 감독도 마찬가지 신세였다. 2021에서 2022 시즌이 한창 막바지로 치달을 때인 2022년 4월 19일에 해임됐다. 세계적 명장으로 평가받았건만 재임 기간은 1년 5개월에 그쳤다. 아니 때린 장구 북소리 날까? 시간이 흐르면 마쿠의 이야기가 베일을 벗음으로써 진상이 드러날 게 확실하다. 정말 상호 합의였을까? 해임이라는 모양새만 피하지 않았나 모르겠다. 3. 손흥민은 자유를 얻었고 팀은 킬러를 얻었다. 첫 출항에 나선 축구대표팀 클린스만호에선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4에서 3승리를 선호한다. 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59, 위 축구 철학이 국가대표 최장수 주장인 손흥민, 31 토트넘, 기용법으로 나타났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지난 24일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에서 손흥민의 멀티골에 힘입어 2에서 2로 비겼다. 전설적인 골잡이 출신인 클린스만 감독이 하락세였던 손흥민을 살려내 데뷔 전부터 자신의 전공을 인정받았다. 클린스만 감독이 그라운드에 놓은 첫 수에선 역시 손흥민의 섀도우 스트라이커 기용을 빼놓을 수 없다. 손흥민은 누가 뭐래도 왼쪽 측면에서 뛰는 게 익숙한 측면 공격수다. 그런데 이날은 그가 타깃형 골잡이 조규성, 전북과 함께 중앙에서 빅앤드 스몰을 이루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의 위용을 되찾았다. 손흥민이 살아난 핵심 비결은 포지션의 자유에 있었다. 그는 프리롤로 중앙은 물론 좌우 측면의 정우영, 프라이부르크, 이재성, 마인츠 등과 자리를 바꾸며 상대 골문을 위협했다. 물론 손흥민이 프리롤을 맡은 것 자체는 처음이 아니다. 전임 파올로 벤투 감독 시절인 지난해 6월 파라과이전에서도 같은 역할을 맡은 적이 있다. 차이가 있다면 당시에는 철저히 왼쪽에 국한돼 움직였지만 이번엔 반대로 오른쪽 하프스페이스, 경기장의 양쪽 측면과 한복판을 제외한 그 사이 공간을 공략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다. 두 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손흥민이라 가능한 이 승부수의 효과는 기록에서 잘 드러난다. 스포츠 통계업체인 옵타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날 드리블 6회 시도 2회 성공, 과 공격 지역 패스 10회 시도 8회 성공, 찬스 메이킹 2회, 슈팅 4개, 득점 2골 등 모든 면에서 인상적인 기록을 남겼다. 그렇다고 손흥민이 수비를 도외시한 것은 아니다.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경합, 16회 시도 10회 성공을 시도할 정도로 적극적인 압박으로 볼 소유권 회복에 힘을 썼다. 손흥민이 전반 10분 상대 골키퍼가 측면에서 패스를 연결하느라 빠진 상황에서 공을 빼앗은 뒤 침착하게 빈 골문으로 차 넣은 장면이 대표적이다.
손흥민의 발자취를 통해 움직인 공간을 살펴보면 마무리 역할에선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이 시도한 슈팅 4개 모두 페널티 지역 밖에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페널티 지역 터치 횟수조차 단 1회에 불과하다. 전반 종료 직전 프리킥 득점도 사실 전술의 흐름보다는 개인 기량으로 만들어진 결과로 봐야 한다.